이 이야기는 가슴을 울리는 사랑 이야기다. 20세의 한국 해군 병사와 중국에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로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는 여배우 사이의 로맨스다. 어떻게 중국의 톱스타가 임신을 하고 억만금의 커리어를 포기했을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일까? KSS 271 함정은 파도를 가르며 동해의 먼 섬으로 향했다. 30여 명의 젊은 해군 병사들을 태우고 있었다. 그중 한 병사가 갑판에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하늘을 나는 갈매기를 조용히 주쳤다. 그는 민수 20세의 젊은 병사였다. 햇볕에 그은 피부 바닷바람에 색바랜 제복 그리고 육지를 처음 떠난 이의 순수함과 침착함이 담긴 눈빛을 가졌다.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민수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던지던 오후를 기억하며 자랐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허름한 집과 한마디를 남겼다. 남자는 바다를 지키듯 마음을 지켜야 한다. 민수는 18세에 해군에 입대했다. 바다가 그의 피 속에서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번 임무는 여느 때와 달랐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중국, 태국, 한국의 국제예술단이 참여하는 다큐멘터리 촬영과 문화교류 행사였다. 평화로운 시기에 해군 병사의 이미지를 알리는 프로젝트였다. 촌스러움이 가시지 않은 민수에게 이 모든 것은 TV 속에서나 보던 낯선 세계였다. 함정이 울릉도 근처 섬에 도착하자 일행은 빠르게 숙소와 임무를 배정받았다. 지휘부는 몇몇 병사를 예술단의 안내와 지원 담당으로 지정했다. 놀랍게도 민수가 그중 한 명이었다. 이병 김민수는 중국 예술단을 보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경례하며 명령을 받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다. 중국어는 전혀 몰랐다. 영어도 헬로 오케이 정도뿐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명령을 받으면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작은 배가 중국 예술단을 섬으로 실어 나왔다. 그들은 기자들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 내렸다. 그 뒤로 흰색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책 넓은 모자와 얼굴을 반쯤 가린 큰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우아한 자태, 늘씬한 몸매, 그리고 독특한 기품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리나영이었다. 옆에 있던 병사가 민수에게 속삭였다. 중국 최고의 스타야. 블록버스터 영화 주연을 맡았대. 이번에 우리랑 다큐 촬영하러 섬에 온 거야.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마른 침을 삼켰다. 리나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다. 어린 시절 TV 신호가 간신히 잡히고 어머니가 냄비 뚜껑으로 안테나를 맞추던 기억 속엔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그날 그들은 몇 마디 통역과 고개 끄덕임으로 소개되었다. 민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넸다. 하영은 감정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익숙한 듯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차갑게 중국어로 한마디 하고 돌아섰다. 통역사가 작게 전했다.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차갑고 슬픈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눈빛만 기억났다. 다음 날 섬에서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천막 설치 촬영 실전 훈련 다이빙 구조 훈련 녹화. 민수의 팀은 중국 팀과 동행하며 안전을 책임지고 장비 사용법을 안내했다. 하영은 늘 맨 뒤에 서 있었고 피곤하고 조용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많이 대화하지 않았고 대본을 읽고 즉시 역할에 몰입했다. 톱스타임에도 불평 없이 임했지만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민수는 담당자로서 예의 바르게 거리를 유지하며 말없이 그녀를 위해 물병 재킷을 준비하거나 야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경계를 섰다. 한 번 구조장면 촬영을 위해 바위 해변으로 이동하던 중 하영이 미끄러질 뻔했다. 민수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다. 그녀는 팔을 뿌리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조심해.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살짝 돌아보며 던진 눈빛에는 책망 놀라움, 그리고 숨겨진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촬영이 끝난 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일행은 바위 근처 대나무 쉼터에서 비를 피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요란하게 부서졌다. 모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하영은 비옷을 걸치고 배낭에 머리를 기댄 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건빵과 따뜻한 물을 건넸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보았다. 그가 돌아서려 하자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고마워. 민수가 놀라 돌아보았다. 한국어 하실 줄 아셨어요? 하영은 살짝 미소 지으며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눈빛으로 답했다. 조금. 아버지가 여기서 사셨어. 그 순간 병사와 예술가 두 나라,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와 바다의 소금 냄새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걸. 두 세계의 만남.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기묘할 정도로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바다는 거대한 거울처럼 지평선까지 펼쳐졌다. 울릉도 남쪽 해변에서 중국 예술단은 두 번째 촬영을 준비했다. 구조훈련과 문화교류를 결합한 장면이었다. 감독이 위치를 지정하고 촬영팀이 장비를 설치했으며 예술가들은 분주히 의상을 갈아입었다. 그 중에서도 하영은 단연 돋보였다. 화려한 옷이나 과한 메이크업 때문이 아니라 단순함 속의 기품 때문이었다. 민수는 일찍 도착해 구명조끼, 물병, 응급키트, 그리고 구조용 들것으로 사용할 나무판을 준비했다. 그는 말이 없었고 필요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오늘 그의 역할은 해변 구조 장면에서 하영이 파도에 휩쓸린 피해자 역을 맡아 그녀를 끌어올려 구조하는 것이었다. 하영이 간소한 훈련복 차림으로 천막에서 나왔을 때 민수는 무심코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부신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덜 차갑고 더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알아채고 평소처럼 피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나랑 같이 찍는 거지? 그녀가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민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해변에서 끌어올릴게요. 세게 안 할게요. 하영은 장난기 없는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살살할 필요 없어. 나 괜찮아.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백만 명이 우러러보는 스타가 이렇게 친근하게 말할 줄 몰랐다. 통역을 통한 대화나 형식적인 감사와는 달랐다. 오늘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한 걸음, 한 눈빛.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거리가 무심코 좁혀졌다. 촬영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민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감독의 신호를 기다렸다. 하영은 젖은 모래 위에 엎드려 의식을 잃은 척했다. 신호가 울리자 민수는 빠르게 다가가 훈련받은 대로 그녀를 조심스레 들어 올려 들것에 실었다.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다. 하지만 인공호흡 장면에서 실제로 입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민수는 머뭇거렸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감독이 소리쳤다. 동작만 해 클로즈업 갈 거야. 입술을 댈 필요는 없었다. 하영이 눈을 떠 그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떨리는 손과 어린아이처럼 당황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가 중국어로 작게 말했다. 통역 없이. 괜찮아. 그냥 해. 민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 압박 동작을 정확히 하지만 부드럽게 했다. 촬영은 박수 속이 끝났다.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 번에 오케이. 전문 배우보다 자연스러웠어. 하영은 일어나 손에 모래를 털며 민수를 보았다. 너 진짜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네. 민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저 연기 못해요. 그들은 쉼터로 함께 걸어갔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며 짠내를 실어왔다. 가는 길에 하영이 간단한 영어로 물었다.
어디 출신이야? 몇 살이야? 민수는 아는 단어를 짜내 답했다. 부산. 20살. 그는 서툰 한국어로 되물었다. 누나는 나이 많아 보여 하영이 장난스레 눈을 흘겼다. 둘은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 너보다 3살 많아. 근데 너처럼 진심인 사람은 처음 봤어. 민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고개를 숙이고 발밑에 조약돌을 툭 찼다. 가슴속엔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가 차갑고 도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영은 웃었고 넘어질 뻔했고 건빵을 먹었다.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날 저녁 부대는 국제예술단과 교류 행사를 열었다. 임시로 만든 나무 무대 위에서 한국 병사들은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민요를 불렀다. 중국팀은 유명한 팝송을 불렀다. 하영의 차례가 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하얀 치파오를 입고 단정히 묶은 머리에 조명 아래 부드러운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그녀를 스타로 만든 영화의 주제가였다. 민수는 객석 아래 서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화려하게 꺾이지 않았다. 잔잔하고 애절했다. 파도처럼 귀에 스며들었다. 그는 가사를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노래가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 한음 한음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다. 조명이 꺼지자 무대는 환호로 가득 찼다. 하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짧은 순간 그녀는 군중 속에서 멈춰 서 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기상청은 24시간 내 큰 비를 예보했다. 부대는 대피 준비에 들어갔다. 민수는 야간 당직이었다. 비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든 그는 천막 주변을 순찰했다. 임시 화장실 뒤쪽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돌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빗소리가 사낙사낙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하영이었다. 얇은 비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나, 여기 왜 앉아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잠이 안 와, 여기가. 조용해.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거리를 두고. 바람 무서우세요, 아니? 너무 조용할 때가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빗방울보다 작았다. 잊고 싶은 것들이 떠올라. 민수는 대답 대신 비옷을 벗어 그녀 어깨에 걸쳐 주었다. 바닷바람은 감기 걸리기 쉬워요. 그녀는 살짝 몸을 웅크리며 비옷을 끌어당겼다.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야자수 잎을 스치고 멀리 파도가 치는 소리만 들렸다. 하영이 먼저 입을 뗐다. 떨림 없는 목소리로. 내일 육지로 이틀 가. 다시 올게. 혹시 시간 있으면 낚시하는 법 가르쳐 줄래? 민수는 놀라 그녀를 보았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그때 하영은 카메라나 역할이 아닌 눈앞의 젊은 병사를 위한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러운 폭풍 그날 하늘이 무너질 듯했다. 동남쪽에서 바람이 몰려오며 짠내와 거센 파도를 밀고 왔다. 야자 해변에서의 훈련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되어 바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검은 구름이 거대한 담요처럼 섬을 덮었다. 지휘부의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태풍이 빠르게 접근 중 전원 제3초소로, 대피 반복 제3초소로 민수는 훅 신팀 근처에서 구조용 밧줄을 들고 있었다. 본부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다. 그는 소리쳤다. 예술단 모여요. 저 따라와요. 예술단은 촬영 장비와 소품을 챙기며 허둥지둥 한국 병사들을 따랐다. 혼란 속에서 민수는 작은 체구에 누군가가 천막 측면 금속문을 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영이었다.
얇은 비옷을 입고 가방과 작은 캠코더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마구 흩날리고 비와 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민수는 달려가 그녀 손을 잡고 자신의 비옷으로 그녀 머리를 덮었다. 둘을 벽 쪽으로 밀착시켰다. 제3초소는 철제와 목재로 만든 간소한 건물이었다. 중급 태풍은 견딜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었다. 안에서는 발정이 문제로 전등이 깜빡였다. 파도 소리가 강철처럼 울렸다. 하영은 초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민수의 젖은 소매를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의 오만함이나 냉정함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약간의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울부짖고 빗물이 시멘트 바닥에 긴 자국을 남겼다. 민수는 배낭에서 비상용 김밥과 따뜻한 물병을 꺼냈다. 밥도 못 챙겼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하영은 김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그의 따뜻하고 거친 손에 닿았다. 바다의 짠내가 묻은 손이었다. 그녀는 김밥을 보며 망설였다. 김밥 향이 좋아. 그녀의 어색한 한국어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가 웃었다. 바나나 잎이 따뜻함을 오래 간직해요. 도시락보다 부드럽고.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한 입 베어 물고 갑자기 말했다. 난 엄마가 뭘 요리했는지 몰라. 13살 때부터 촬영장에서 밥을 먹었어. 전부 준비된 음식이었지. 그녀의 표정은 스타의 것이 아니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너무 빨리 커버린 소녀의 것이었다. 한참 후 비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하영은 주머니에서 젖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녀가 민수에게 보여주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엄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 군인 역할로 영화 찍으셨어? 일찍 돌아가셨지?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다. 약해질까 두려운 듯했다. 민수는 사진을 받아 조심스레 소매로 닦아 돌려주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딸이 이렇게 먼 섬까지 와서 바람과 비를 겪으면서도 꿋꿋하니까. 하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다. 평범한 말이 이렇게 깊이 닿을 줄 몰랐다. 밖에서 확성기가 다시 울렸다. 폭풍은 최소 3시간 지속. 이동 금지. 무전으로 연락 유지. 초소 안에는 몇 명만 남았다. 하영과 민수는 군용 상자 옆에 나란히 앉아 남은 건빵을 나눠 먹었다. 육지에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그들의 삶의 조각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그녀가 물었다. 왜 해군이 됐어? 그는 답했다. 바다는 배신하지 않아. 그녀가 다시 물었다. 외롭지 않아 익숙해졌어요. 섬의 새벽은 바람과 태극기만 있으니까. 그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난 아무도 안 믿어. 다들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있어. 너 빼고. 민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햇볕에 그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물병을 꽉 쥐고 비 내리는 소리 속에서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발전기가 다시 작동하며 노란 불빛이 벽을 비췄다.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순간이었다. 파도 소리는 누구도 녹음하지 않은 배경음악 같았다. 하영은 가벼운 바람처럼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밀어내지도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비옷을 그녀 어깨로 살짝 끌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한 투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큰 파도도 지나가. 여기 앉아서 새벽을 기다립시다. 이름 없는 섬의 밤 격렬한 비는 자정 무렵 멎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구름이 흩어졌다. 하늘은 마치 1000개의 파도로 씻긴 듯 맑았다. 초소의 함석 지붕 위로 남은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마루대 시간과 한 방울씩 흘러가는 소리 같았다. 초소 안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민수와 하영만 빼고. 그들은 살짝 열린 문틀 옆에 나란히 앉았다. 밖으론 별빛이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은은히 반사되며 무대 조명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핸드폰도 신호도 카메라도 없었다. 인위적인 조명도 감독의 외침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십억 원의 역할을 맡는 톱스타 리나영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머리를 긁적이는 병사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엔 지치고 솔직한 두 사람만 있었다.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영은 벽에 머리를 기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뺨을 반쯤 가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더 이상 도도하지 않고 바람처럼 가볍게. 어릴 땐 가수가 꿈이었어.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예쁘다고 배우를 시켰지. 계속 연기했어. 조연부터 주연까지 착한 역할, 악한 역할. 울고 웃고. 근데 진짜 나였던 적은 없어.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님을 알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문을 여는 중이었다. 도시에서 사람들은 내 이미지를 지키라고 했어. 예뻐야 한다. 대본대로 말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올려야 한다. 카메라 각도에 맞춰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모르게 됐어. 하영은 하늘을 보았다. 별똥별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위로에 서툴렀지만 잠시 후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그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아버지는 바다로 나간 어느 폭풍 날 돌아오지 않았다고. 어린 시절은 해군 함정이 지나가는 바위 끝에서 달려가며 언젠가 저도 저기에 타겠다고 꿈꾼 날들이었다고. 부산의 허름한 초가집 바람 불면 비가 새던 곳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고.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의 군 복무를 지원한 누나 이야기, 그리고 작은 꿈 먼 섬에서 태극기를 올리며 섬 평온이라고 보고하는 것을 말했다. 하영은 민수를 오래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했다. 울음은 아니었다. 그저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맺혔다. 너 너무 진짜로 살아. 그녀가 속삭였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리고 너무 평온해. 그건 돈으로도 못 사. 민수는 뭐라 답할지 몰랐다. 그저 웃으며 바다를 보았다. 밤의 파도는 더 이상 요란하지 않았다. 하늘엔 은하수가 반짝였다. 하늘을 가로지른 비단 같았다. 그 순간 미래의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무언가가 배의 닷줄보다 단단히 두 영혼을 묶었다. 서로 만날 리 없던 두 사람을. 하영은 비옷을 꼭 여몄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민수, 만약 오늘 밤이 내가 진짜 나로 있을 마지막 밤이라면 곁에 있어줄래? 그 질문은 스타의 것도 연애를 유혹하는 여인의 것도 아니었다. 지친 영혼이 숨을 고르고 판단받지 않을 안식처를 찾는 소리였다. 스포트라이트의 감시 없이 고요히 쉴 곳을 원하는 목소리였다. 민수는 그녀의 눈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녀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순간 비도 바람도 없었다. 젊은 두 사람의 가슴 속 심장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 기댔다. 처음으로 두세 개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았다. 숨소리가 서로의 떨림을 느낄 만큼 가까웠다. 그들의 입술은 망설이며 만났다. 욕심도 서두름도 요구도 없었다. 본능이 이끌고 심장이 속삭였다. 그들은 세상의 규범을 모르는 듯 키스했다. 어둠 속 오직 별빛만이 그들을 비췄다. 두 사람은 천천히 솔직하게 서로를 찾았다. 그 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영은 옆으로 누워 그의 햇볕에 그은 팔에 머리를 댔다. 민수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린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점점 잔잔해졌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둘 다 깨고 싶지 않은 꿈을 붙잡으려는 듯. 밖은 여전히 별이 빛났다. 그들은 몰랐다. 이름 없는 섬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 두 사람이 이성의 경계를 넘어 심장의 리듬으로 만난 그 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생명이 바다의 고요 속에서 잉태되기 시작했다는 걸. 조용한 이별, 그날 아침 해가 일찍 떴다. 새벽 햇살이 비뚤어진 철문 틈으로 새어들어 아직 비에 젖은 벽을 비췄다. 민수의 얼굴을 밝혔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였다. 밤을 새운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긴 항해 끝에 닻을 내린 듯 가벼웠다. 그는 몸을 돌려 옆을 더듬었다. 어젯밤 하영이 그의 품에 꼭 안겨있던 그곳. 하지만 그 자리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비옷은 단정히 접혀 있었고 그녀는 사라졌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눈으로 초소 앞마당을 훑었다. 야자수 잎이 아침 바람에 흔들렸다. 멀리 본부 근처 착륙장에 군용 헬리콥터가 내려앉고 있었다. 사람들 목소리, 엔진 소리, 예술단이 서둘러 짐을 챙기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젯밤에 일이 전혀 없었던 듯 모든 게 흘러갔다. 민수만이 그 활기찬 소음 속에 멈춰 서 있었다. 너무 생생한 꿈을 꾸다. 너무 빨리 깬 사람처럼. 그는 쉼터로 달려갔다. 철수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 사이를 헤쳤다. 동료 해군이 그의 어깨를 쳤다. 그 배우 찾는 거야? 새벽에 떠났어. 일정이 바뀌었대. 헬리콥터가 하루 일찍 왔어. 민수는 돌처럼 굳었다. 태양이 떠오르며 땀에 젖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몸을 돌려 지난밤 그가 앉아있던 초소로 돌아갔다. 진정한 감정이 모든 명성과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처음 믿었던 곳. 창문 옆 나무 벤치 하영이 앉았던 자리에 정갈이 접힌 하얀 손수건이 있었다. 단순한 디자인의 빨간 실로 섬세한 테두리가 수놓아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 여학생 같은 부드러운 글씨로 적힌 문구, 진심인 너에게 감사해. 민수는 손수건을 들고 한참 동안 쥐고 있었다. 전화번호도 메시지도 약속도 없었다. 그 문구와 아직 빛바래지 않은 기억뿐이었다. 그는 주저앉아 바다를 보았다. 예술단을 실은 배가 천천히 떠나가고 있었다. 배는 작았지만 파도는 거셌다. 그의 눈이 햇빛 때문인지 눈 밑에 맺힌 안개 때문인지 찡그려졌다. 그날 아침 그는 밥을 먹지 않았고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직팀으로 돌아가 점심 내내 교대 없이 경계 근무를 섰다. 백사장 위 깃대 앞 총을 든 채 꼿꼿이 선 모습. 눈은 똑바로 앞을 보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떠나갔음을 알았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일주일 뒤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그 비오던 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가끔 놀렸다. 그 톱스타랑 친했잖아.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섬의 손님이었을 뿐이야. 손님은 떠나는 거지. 그는 여전히 임무를 수행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이불을 각지게 접고 총을 반짝이게 닫고 해변을 따라 매일 2바퀴 달렸다. 아무도 몰랐다. 그의 해군 제복 가슴주머니 속 비닐에 쌓인 작은 손수건이 늘 숨겨져 있다는 걸.
존재하지 않았던 비밀처럼 소중히 간직되었다. 마지막 당직을 설 때면 그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이후 그는 하영의 어깨를 비췄던 은하수를 다시 찾는 법을 배웠다. 그 빛은 어떤 만남보다 영원했다.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것들은 이별의 말조차 필요 없다. 조용히 와서 조용히 마음에 남는다. 온라인을 뒤흔든 충격. 울릉도 훈련 2달 뒤 부대에선 예술단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일상은 다시 순찰, 체력 훈련 장비 점검, 매일 아침 보고로 돌아갔다. 민수는 여전히 가장 말이 적은 병사였다. 그는 성실히 일했고 단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당직밤 그가 동료의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며 국제 뉴스를 뒤져 리나영의 이름을 찾곤 했다는 걸. 2달 넘게 그녀의 소식은 없었다. 기자회견도 새 영화도 언론 노출도 없었다. 마치 섬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곁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던 10월의 어느 아침 맞은편 침대에서 동료 재훈의 알람이 울렸다. 평소라면 늦잠을 자던 재훈이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보며 외쳤다. 맙소사 리나영 임신했대. 방 안이 술렁였다. 젊은 병사들이 작은 화면 주위로 몰렸다. 중국의 대형 매체가 하영의 사진을 실었다. 긴 코트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붉은 배가 선명했다. 사진 아래 붉은 헤드라인, 리나영 임신 확인, 아이 아버지 정체 비공개. 민수는 밖에서 이를 닦다 소란을 듣고 멈췄다. 얼굴도 씻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입가에 치약 거품이 마르지 않았다. 가슴속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화면을 보았다. 눈이 글자 하나하나에 붙들렸다. 믿을 수 없었다. 사진 속 얼굴 걸음걸이 그녀였다. 비바람 속 그의 품에 기대던 그녀. 너 빼고 아무도 안 믿어라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 소식은 그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메시지도 확인도 없었다. 수백만 기사 중 하나일 뿐이었다. 모두가 떠들었지만 그는 침묵했다. 몇 시간 만에 소식은 소셜미디어로 퍼졌다. 웨이보에서 리나영은 검색어 1위였다. 팬들은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그녀를 지지하며 연예계의 편견 속 홀어머니 선택을 용감하다고 칭찬했다. 다른 쪽은 스캔들로 조작되는 화제성이라며 비웃었다. 어떤 이는 그녀가 한국선 방문 전후 사진을 분석하며 악의적으로 썼다. 리나영 선 방문 후 사라졌다. 외국 군인과 임신 의혹. 여론은 통제할 수 없는 해저 파도 같았다. 폭풍의 중심에선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눈빛도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밤 당직을 마치고 그는 관측 주소 뒤 바위로 갔다. 멀리 화물선에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오래 서 있었다. 가슴 주머니 속 손수건을 꼭 쥐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밤과 마음에 남은 희미한 흔적 외엔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녀의 숨소리를 가슴으로 들었던 진심을 말하던 그녀의 눈빛을 보았던 사람의 직감은 모두 말했다. 그 아이는 그의 일부라고.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도 연락할 수도 없었다. 먼 섬의 20살 해군 병사가 국제적인 스타와 연관되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그는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더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어쩌면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그가 여론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강인함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혹은 그녀에게 그 밤은 한순간의 스침이었을지도. 하지만 그에게는 진실이었다. 만약 그녀가 홀로이고 그 아이가 정말 그의 아이라면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낡은 파란색 공책을 꺼냈다. 순찰 기록을 적던 공책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서둘러 몇 줄을 썼다. 맞춤법도 구두점도 없었다. 만약 네가 이걸 읽는다면 난 그날의 나야. 여전히 진실한 사람. 만약 아이가 우리 피를 이었다면 난 인정도 명성도 없이 네 뒤에 설게. 네가 알아만 줘. 먼 바다의 병사가 널 기다렸다는 걸. 베이징에서 부산까지 11월 중순 부산의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다. 바닷바람이 누군가의 속삭임을 기다리듯 부드럽게 불었다. 해군 부대는 평소처럼 돌아갔다. 병사들은 당직을 교대하고 후 킨 팀은 아침을 준비했다. 민수는 창고 옆 낡은 계단에 앉아 소총을 닦았다. 햇살이 녹슨 함석 지붕을 뚫고 그의 고개 숙인 눈을 비췄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의 마음속 비밀을 아무도 몰랐다. 그때 정문 밖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수 이병을 만나고 싶어요. 여성의 목소리 작지만 단호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녀는 여권과 외교부 확인서를 내밀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고 마스크를 썼다. 회색 가방과 큰 그림이나 서류를 담는 원통을 들고 있었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민수는 정문으로 나갔다. 믿을 수 없었다. 거기 서 있는 리나영. 드레스도 플래시도 수행원도 카메라도 없었다. 홀로였다. 더 마르고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깊고 진실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말이 없었다. 민수는 멈춰섰다. 놀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밤 이 순간을 상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다가와 회색 가방을 열었다. 흑백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흐릿한 이미지에 중국어와 함께 적힌 글. 17주 3일. 너 아이야.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망설임 없이 내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민수는 아침 햇살 속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쉬기 어려웠다. 그는 종이를 보지 않고 그녀를 보았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얼굴, 떨리는 근육을 보았다. 왜 이제 왔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네가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나처럼 침묵할까봐. 하지만 배가 커지면서 더는 두려움 속에 살 수 없었어. 진실을 찾아야 했어. 설령 아파도. 그녀는 원통을 열어 벨벳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투명한 유리로 만든 해군 함정 모형이었다. 정교한 세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눈가가 젖었다. 베이징에서 맞춤 제작했어. 우리가 훈련했던 KS-27을 본떠 만든 거야. 나중에 아이가 크면 바다로 데려갈 거야.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민수는 모형을 받았다. 손을 꽉 쥐었다. 물건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모형 바닥에 새겨진 한국어 문구 때문이었다. 아빠는 병사, 엄마는 별 아는 바다. 세 문장에 그의 눈물이 터졌다. 참았던 모든 것 침묵의 날들, 홀로 견딘 밤들이 한숨에 무너졌다. 둘은 더 말하지 않았다. 지휘실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다. 매일 아침 애국가가 울리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 그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기댔다. 베이지 코트 아래 부른 배가 드러났다. 민수는 그곳에 손을 얹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작은 생명 위에. 그날 오후 지휘관이 민수를 불렀다. 그는 숨기지 않고 말했다. 전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군을 떠나더라도 그녀와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놀랍게도 지휘관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군대는 명예롭게 사는 일을 벌하지 않아. 그녀 말이 사실이고 네가 지금 것처럼 산다면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해. 그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권리가 있으니까.
하영은 한국에 머물렀다. 바닷가 근처 작은 방을 얻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화장도 무대도 없이 임신을 이어갔다. 민수는 매주 찾아와 말린 고등자 부추, 적은 월급으로 산 물건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연인이라 부르지 않고 반지를 끼지 않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음을 알았다. 설명이 아닌 함께하기 위해. 하늘과 책임, 그 아침 부산 하늘은 맑았다. 파도는 방파제를 부드럽게 쳤다. 폭풍은 바다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왔다. 민수는 지휘실 앞에 섰다. 제복은 단정했고 머리는 가지런했다. 눈빛은 굳건했지만 마음은 조용한 소용돌이였다. 소매 안에는 밤새 쓴 손편지였다. 문장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을 찢으며 나온 것이었다. 그는 군을 떠날 각오를 했다. 징계나 전출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홀로 임신을 감당하고 언론과 마주하는 동안 아무 일 없던 듯 행군할 수는 없었다. 문을 3번 단호히 두드렸다. 중년 지휘관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들어와. 민수는 경례하고 편지를 2손으로 내밀었다. 보고드립니다. 중국 시민 리나영과의 관계에 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했고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방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휘관은 편지를 받지 않고 팔짱을 끼고 그를 보았다. 몇 초간 침묵 후 그가 물었다. 군인 규정상 임무 중 외국 시민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게 금지된 걸 아나 알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될 수 있다. 전출 심지어 표창 취소까지. 모든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기상 나팔처럼 단단했다. 지휘관은 천천히 편지를 읽고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햇살이 낡은 회색 바닥을 비췄다. 한참 후 귀여웠죠? 그가 돌아섰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많은 관계가 체면 때문에 끊어지는 걸 봤지. 하지만 너 같은 나이에 다른 국적, 다른 이상 권력도 이익도 없는 여성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는 드물어. 진심이라면 이건 잘못이 아니야. 연결이지. 전쟁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야.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지휘관이 이어 말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편지를 없애주진 않겠지만 진실하게 사는 일을 벌하지도 않겠어. 앞으로 제복을 입고 부대를 나설 때마다 사람들이 저건 한국 병사다 규율은 있지만 무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해라. 그날 오후 내부 통보가 조용히 전달되었다. 연설도 소란도 없었다. 김민수 이병은 리나영과의 합법적 연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기 보고와 임무에 영향 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영의 거처는 지역 보건소의 정기 검진 지원을 받았다. 그녀는 임신한 가족 자격으로 임시 체류 신청을 했다. 언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국 측은 침묵했다. 국제 매체는 아이 아버지가 한국 병사일지 추측했다. 하영은 질문받으면 미소만 지었다. 부정도 확인도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부른 배를 드러내며 거리를 걸었다. 여론은 서서히 바뀌었다. 특히 젊은 해군 병사가 소박하게 그녀를 자전거에 태워 아침 시장에 가는 사진이 퍼졌다. 홍보도 해시태그도 기사도 없이 평범한 순간이 선언보다 강했다. 그들은 더 숨지 않았다. 민수는 하영을 해군 창설 기념식에 데려갔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리는 콘크리트 광장에서 함께 섰다. 회식 후 동료가 농담으로 물었다. 아기 이름은 뭘로 할 거야? 민수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아직 몰라. 하지만 바다와 하늘이 담긴 이름이어야 해. 어머니의 등에 업힌 하늘 하영은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은퇴 선언도 소셜미디어 작별 인사도 영화사나 브랜드와의 계약 해지도 없었다.
그녀는 손편지를 중국으로 보냈다. 나는 다른 역할을 택했어. 진짜 삶의 어머니 역할. 그녀는 스타의 명성과 조명 화려한 드레스 세심이 편집된 인터뷰, 자연스러운 미소를 위해 10시간 촬영을 버텼다. 부산의 평화로운 어촌 영도 근처 초라한 함석 지붕 집으로 이사했다. 부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주민들은 처음엔 그녀를 민수의 예비 신부로만 알았다. 하지만 곧 그녀가 도시 여성이 아님을 깨달았다. 물을 길러도 생선을 손질해도 임신한 몸으로 집주인의 제사상에 간소한 상을 차려도 불평하지 않았다. 정전에도 투덜대지 않았고 민수가 갑작스레 당직으로 못 와도 화내지 않았다. 아침이면 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시장에서 집주인과 함께 팔았다. 오후엔 바닷가에 앉아 손으로 아기 옷을 꿰맸다. 실밥은 투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갔다. 국제 기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지만 연한 인부복을 입고 양갈래로 따은 머리로 모래길을 걸으며 채소 바구니를 든 그녀를 보고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젊은 기자가 블로그에 썼다. 어떤 아름다움은 찍지 않아도 된다. 보고 침묵하면 충분하다. 영도 주민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바다의 요정이라 불렀다. 초월적인 미모,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섬을 지키는 사내 아이를 품었기 때문이었다. 시장 안악들은 그녀에게 된장국, 고등어조림, 고사리나물을 가르쳐 주었다. 마을 아이들은 하영 이모, 별 이야기 들려줘 라며 따라다녔다. 그녀가 매일 밤 기다린 유일한 남자는 민수였다. 당직을 마치고 오면 부대밥 돌미나리 월급으로 산 분유를 가져왔다. 비 오는 날 지붕이 샜을 때 그는 모자를 씌워 그녀 머리를 가렸다. 이웃들은 혀를 찼다. 한국 병사의 사랑은 한국 드라마보다 낫네. 그녀는 배를 안고 웃었다. 드라마는 12부 만에 포옹도 못해. 우린 섬에서 하룻밤에 인연이 됐지. 임신 6개월 그녀는 무거워졌지만 가장 평온했다. 스케줄도 화장도 체중 감량 요구도 미소각도 지시도 없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마당 함석 의자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쓰지 못했던 젊은 날의 일기를 읽었다. 새 공책 첫 장은 내가 너희 아빠를 처음 본 날 운명인 줄 몰랐어로 시작했다.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임무를 잘 수행했다. 지휘관은 말했다. 가정을 가진 남자는 총을 더 단단히 쥔다. 당직에서 돌아오면 그녀 곁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장의 둘째 아주머니가 다리가 아프다 칠 할아버지 집 암소가 새끼를 낳는다 그녀가 덜 익은 망고를 받아 소금절임을 모른다는 이야기. 대단치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녀가 더 이상 화면 속 스타가 아니라 그가 매일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임을 알게 했다. 어느 맑은 오후 바다가 기묘하리 많지 잔잔했다. 하영은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아가의 엄마는 하늘을 가졌었지만 이제 바다를 택했어. 바다엔 너희 아빠와 거짓없는 전기 있으니까. 바람 한 번에 바다가 되다 그날 밤 바람이 일찍 불었다. 폭풍은 없었지만 회색 구름이 바다가 큰일을 예고하듯 두텁게 쌓였다. 하영은 배를 안고 침대 쪽으로 걸었다. 땀이 흘렀다. 더운 날이 아니었는데. 통증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잔잔한 파도처럼 꾸준히 밀려와 그녀를 흔들었다. 이웃 둘째 아주머니가 내선 무전으로 민수를 불렀다. 10분 뒤 군용 지프가 굉음을 내며 군 병원으로 달렸다. 반도 유일의 응급분만실이었다. 당직 의사 광중이는 군의학에서 상과를 배웠지만 스타의 출산을 돕는 건 처음이었다. 하영은 침대에 누웠다. 진통이 연속적으로 왔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다. 땀이 그의 차가운 손바닥에 묻었다. 그는 말하지 않고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댔다. 나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냐? 복도에선 민수의 동료들이 대기했다.
누군가는 수건을, 누군가는 물을, 누군가는 간호사를 불렀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그 밤 그들은 가족이었다. 허약한 병원 조명 아래 첫 울음소리가 울렸다. 하영은 울었다. 고통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에. 그녀 품엔 붉은 아기가 있었다. 눈은 감았지만 입은 미소 짓듯 열렸다. 바다의 첫 파도 같았다. 민수는 젖은 눈으로 앉았다. 의사가 물었다. 아기 이름은 하영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이름은 미네의 바다처럼 밝게. 중국 이름은 안녕 평온하길. 한국과 중국 두 파도가 만난 이름, 두 땅, 두 심장이 불가능하다 여겼던 교차점. 다음 날 하늘은 기묘하게 푸르렀다. 부대 꼭대기 태극기가 펄럭였다. 하영은 담요에 쌓여 휠체어에 앉아 아기를 안았다. 강인한 날들을 지나 빛나는 눈빛이었다. 민수는 아들을 안아 어깨에 올렸다. 아기의 머리카락에 뺨을 댔다. 잠든 작은 몸을 단단히 붙들었다. 그는 처음 훈련을 시작했던 해변으로 갔다. 큰 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곳.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는 잔잔했다. 하늘은 끝없이 열려 있었다. 하영은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섬은 조국뿐 아니라 사랑도 지켰어. 그는 돌아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어떤 말은 문장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한다. 그의 행동은 아기를 평생 품는 것, 조국을 품듯 소중히 지키는 것이었다. 하늘엔 갈매기가 해질 역을 향해 날았다. 그들 발 아래 광활한 하늘 아래 작은 가족이 섰다. 박수도 카메라도 화려함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새 항해가 그 순간 시작되었다. 국경과 낡은 편견을 넘어 더 멀리. 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름 없는 이야기 채널에서였습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평온 뒤에 숨은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름 없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영원히 새겨집니다.